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사를 맛있게 요리해드립니다. 김성수 최연의 맛있는 수다 시즌 2. 예, 좋아요. 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에 참 예. 너무나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아서 진짜 정신 하나도 없더라. 이러다가 내가 공황장애 걸릴 것 같아. 아, 참. 그거 물어볼 거 있다. 저기 그 정영돈 예, 씨. 예. 그거 왜 그래요? 그게 뭐야? 왜 대본에 없는 아프다는 거 묻지 마세요 좀. 갑자기 내가 공황장애로 썰을 풀려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그걸 끊고 정영돈 얘기로 가는 거야? 아니, 나야 이제 그 형돈이 팬이니까 아프니까 걱정되니까. 형돈이? 친구예요? 형이기도 하고. 아이고 되게 걱정되더라고. 남들이 들으면 굉장히 친한 줄 알아. 그냥 그런 거지. 예, 어떻게 된 거지? 아프대요? 이제 많이 아프대요? 간단하게 정리드리면 정영돈 씨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근데?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극심한 스트레스나 어떤 심리적인 불안에 시달릴 때 그 증상이 너무 커져서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갑작스럽게 불안해가지고 호흡이 가빠온다든가 손에 땀이 쥐어진다든가 예전에 그 최유한 씨도 네. 그 방송에서 갑자기 다 잘리고 그럴 때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숨도 못 쉬겠고 손가락만 빨게 되고 막.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가 솔직히 방송하는 사람들이 그런 딜레마가 있어. 이게 사실 직업병이에요. 직업병인 거야. 그래서 김구라 씨도 그랬죠. 이경규 씨도 그랬죠. 오. 이 공황장애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방송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관리를 하면서 이겨나가야 되지 사회적인 않나. 문제구나. 나는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죠. 정영돈 씨가 그런 거 보면서 와, 저 친구가 진짜 나라 걱정해. 예,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 아니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런 그 나라 걱정 때문에 공황장애에 시달리시는 분들 많아요. 많을 거예요 아마. 특히 보면은 세월호 유가족들. 진짜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짜다. 지금 거의 아유. 아마 정밀하게 진단해 보면 대부분 다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계시지 않나. 밤에 잠 못 자고 그치. 갑자기 막 식은땀을 깨고 혹은 막 이렇게 잠을 주무시는데도 그렇게 막 그 깊은 잠을 못 자요. 맞아요. 이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어제 예. 수능이었잖아요. 그렇죠. 광화문에서 250개 가방 놓여진 거 봤어요? 그 장면을 딱 보는데 원래 올해 아이들이 수능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능을 못 보고 그냥 그래서 가방만 광화문에 이렇게
갖다 놓는 퍼포먼스를 했었습니다. 그거 보면 난 눈물 쏟아질 뻔했거든. 그러니까 205개의 그 가방을 보는 순간 가슴이 턱 막혀오고 예. 뭔가 그 가슴을 거대한 맷돌 같은 걸로 딱 눌러놓는 것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맞아요. 이런 게 쌓이면 공황장애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들을 공황장애로 몰아가고 있어.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국민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갑자기 들어오셔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면 공황 장애는 사라집니다. 예. 시원하게 까드릴게요. 맷돌을 까드릴게요. 예. 그런데 막 공황장애로 내몰고 있는 오늘 소식이 또 있었죠. 이게 뭐야? 11월 14일 집회 관련해서 공동 담화. 담화를 했는데 헌정사상 처음이에요. 와. 법무부, 고용부, 행자부, 교육부, 농식품부에서 두루 나와가지고 얘들 뭐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미닭과 5마리의 얄리들. 얄리들. 이제는 뭐 우리가 품위 없게 그럼. 무슨 뭐 새끼니 네, 뭐 네. 씨뭐니 이런 얘기 안 말고 맞아. 이런 얘기 말고 어미닭과 5마리의 얄리들. 예, 뿅아리들. 예, 뿅아리들. 진짜 한다는 말을 보면 가관입니다. 뭐라고 돼 있었어요? 뭐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회 일각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건설적 대안 제시를 넘어 부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근거 없는 비난과 여론 호도가 난무하고 있대. 부정확한 사실이 어디 있어? 합리적인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 제시한다고 니네가 받아들이냐? 아니 나는 진짜, 부정확한 근거에 입각해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데 아닌데? 보세요. 아닌데? 절대 아닌데? 거짓말은 당신들이 하고 있잖아. 진짜.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집필질들 왜 공개 안 하는데? 원래 13일까지 공개하기로 약속을 했었잖아요. 안 왜,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거짓말들 하는데? 그래놓고 아니 이게 우리들한테- 팩트가 아니라는 거야? 진짜.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거짓말로 지금 호도하고 있는 겁니까? 약속을 갖다 국민하고 해가지고 몇 번을 어기는 거야. 그래놓고서는 홍문종 의원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은 처음에 결혼할 때 당시에 아버님께서 다이아 반지도 사주시고 해외여행도 자주 가자고 그랬다는데 근데 여태까지 그런 게 없어도 잘만 살고 계십니다. 야, 공약이 지금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다이아 반지하고 해외여행이냐?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본적으로. 아니, 기본적으로 근본이 안 돼. 근본적으로 안 된 거야. 혼이 비정상인 분들이 이렇게 허니비 정상. 허니비 정상. 예, 혼이 비정상인 분들이 이렇게 국회의원도 하시고 장관도 하시고 난 심지어 이번에 노동부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하신 말 보면은 예. 우리 시장이 불공정하고 불명확한 규율과 관행이 성장과 고용의 발목을 잡고 있대. 이건 정말 너무 말을 잘하셨어.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뒤에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 등 노동시장 규율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자와 공연을 촉진해야 된대. 근데 공황장애 올라가. 잠깐만. 임금을 지금 이따위로 만들어 놓은 게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인데? 아니 노조가 그 활성화돼 가지고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같이 합의를 하면서 임금을 갖다 정하게 만들면 그리고 합리적인 노사정 회의에 의해서 맞아요. 최저임금이 시장에 맞게 정리가 되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파업을 합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잖아. 이게 누가 만든 거야? 아니 노조하고 그 사측하고 대화가 잘 되는 그런 회사에서 파업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못 봤어요. 이상한 얘기를 갖다 못 하시죠. 봤어요. 이렇게 덱들이 부당 개입을 해가지고 임금 못 올리게 하고 근로시간을 갖다 단축시키지 못하게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솔직히. 최저임금 6,030원이 뭐냐, 솔직히 인간적으로 정말. 아유, 말도 안 돼, 진짜. 아니 빌 게이츠도 최저임금 올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빌 게이츠도. 자, 그러면 빌 게이츠는 무슨 바보라서 그러십니까? 그러면- 그리고 난 진짜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광고하는 거 봤어요? 시입하는 거? 나 못 못 봤는데 들었죠. 뭐. 근로시간이 지금까지 68시간이었다는 거야. 58시간. 근로시간이. 그런데 그걸 52시간으로 줄이니까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노동개혁을 하고 있대. 이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거짓말을. 여태껏 노동법에 52시간이야. 그래. 그런데 그거를 68시간이 할 수 있도록 늘린 예외적으로 시행령을 준 게 누군데 그래? 이제 와가지고 그걸 줄인다고 얘기해. 아유, 진짜. 그리고 그거 줄이면서 임금 건드린다고 하는 거 아니야, 니들이 지금. 정말 인간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째서 노동자들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정당한 몫을 가져가는데 왜 자꾸 사용자 편만 들어요? 기분 나쁘게. 아니 정부가 나서서 대국민 다 말을 하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갖다 막 쏟아내면서 어떻게 국민들이 허위 사실에 의해서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근거 없는 비난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어떻게 여론 호도예요? 자, 달려봅시다. 당신들이 하는 게 여론 호도예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 진짜. 사실대로 좀 얘기해 보세요. 노동 현장에서 저는요 제가 사실은
그 대학로에서 네. 일을 할 때, 아유 고생 많이 했잖아요. 대학로에서 일을 할 때는 사실 근로시간 이런 거 잘 몰랐어요. 그렇지. 그리고 우리는 그냥 다 같이 연극 만들고 밤새고. 밤새고 이런 게 우리들한테 나름대로의 룰이고 관행이었어. 근데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일을 딱 해보니까 딱 정해져 있지. 내가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이 그치, 들고 그치, 그치. 그때 당시에 같이 일했던 우리 그 직원들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진짜. 제대로 그럴 수 임금도 있겠다. 못 제대로 대주고 못 주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같이 좋은 일을 하니까 열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열정 고문을 한 거야, 그럼. 내가. 그래서 반성을 했어요. 거기 공공기관에서 보니까 이 52시간과 68시간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행령과 법 사이에서 괴리가 노동자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갖다 주고 있다는 걸 발견을 해서 그걸 맞아요. 해결하려고 하니까 세상에 구의원들이 반대를 해. 왜? 구의원들은 인건비를 줄인다는 거야. 뭔- 나는 이런 것들도 이해가 안 돼. 소리야. 어? 뭔 소리야? 거기는 근데 내가 있던 데는 오히려 야당 의원들이 더 많이 구의원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난 진짜 아니네, 이게 진짜. 냉정하게 우리 정말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요. 노동 문제, 노동 개혁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최저임금 올리고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그 4대 보험도 보험들 할수 있도록. 시작해가지고 최저한 임금들을 물가 상승률과 또 기타의 뭐 집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충분히 충족할 수 있게 올려주고 그리고 임금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이면서 일자리를 나눌 수 있게끔 해주면서 사회 안전망을 확대해 나가야 노동 개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할 수 있는데 기득권 세력들이 기득권 안 뺏기려고 하니까 아래를 조져버리는 거야. 자, 대기업이 지금 더 늘어났지. 자, 사내유보금 얼마? 그러니까 700조가 넘었어요. 710조래 이제. 자, 우리가 이거 무슨 진짜 눈덩이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막 늘어나는 게.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위에 기업이나 대기업만 갖고 있는 돈만 그렇게 갖고 있으면 밑으로 안 나간다는 거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직원들이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직원들이 돈이 없으면 나가서 사용을 못 하잖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써? 그러면 기업이 굴러갑니까? 못 굴러가죠. 근데 이렇게 그 어려운 경제 위기를 아이슬란드,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아이슬란드에서는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통해서 뭐 이렇게 직업 교육도 시키고 뭐 직업 뭐 수당도 주고 이런 걸 통해서 굴러가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경제 위기 극복했거든. 그게 분명히 있잖아. 자, 보세요. 다른 데 다 떠나가지고 그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힌 그 스웨덴 같은 경우만 보십시오. 스웨덴은요, 물론 해고를 할 때 조금 우리나라보다 자유로운 것처럼 겉으로는 보여요. 겉으로는 보여. 왜냐면 서로가 합의를 해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야 되니까 해고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 좀 느슨해. 그럼에도 느슨한데, 불구하고 근데 해고를 딱 하는 순간 그렇지. 80%의 임금을 보존해줘요. 나라에서 다 보존해주고 그래서 해고를 당한다 해도 내가 나가서 굶어 죽는구나라는 공포를 안 느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허니비 정상.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 허니비 정상. 이것도 맨날 연습하고 진짜. 허니비 정상. 예. 난 이거 맨 처음 무슨 일본 맥주인 줄 알았어. 예. 나 무슨 소리 진짜 못 알아들었거든. 그렇군요. 뭔 소리예요? 예. 허니비 정상. 혼이 비정상이랍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비정상적인 국어를 대통령이 사용하셔서 내가 도대체 우리나라 국어 옛날- 교육 큰일 났어 이제. 내가 이거. 국어 학원 선생했거든요. 큰일 났어. 쪽팔려 죽겠어요, 정말. 아니 근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한 언어를 보면은 혼이라든지 방금 뭐 얘기도 혼이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한 용어 자체가 국선도에서 쓰는 용어라고 그런 용어 닮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그것도 좀 정확하진 않고요. 네. 일단 이 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를 사용할 때 많이 씁니다. 혼났다. 우리는 그렇죠. 혼이 나갔다 어. 뭐 이런 우리는 그 영혼이라고 영혼, 붙여서 예, 영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많이 써요, 사실은. 영, 혼, 영적이다 육, 뭐 이러면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갑자기 육체를 이탈한 어떤 존재로서의 영혼을 얘기하거나 혹은 원혼을 품고 자기가 죽었는지를 모르는 그런 혼. 어우. 이런 게 혼이야. 나 공포 영화 그러니까 되게 싫어해. 일본에서 주로 혼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막 민족혼, 일본혼, 혼이 깨어 있어 이런 얘기를 쓴다고. 그래서 일맥상통한 거야? 민족
문화적인 어떠한 정체성이 우리 이 한국- 한반도 아니, 쪽이 이게 아닌 아닌 것 같다는 것 느낌이 같은 조금.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이건 어디까지나 예, 역사 교육은. 김성수 예. 평론가 개인의 의견이라는 거 명확히 문화평론가로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예. 이 일부에서는 국선도에서 많이 쓰는 얘기라는데 이제 국선도에서 많이 쓰는 얘기는 그쪽보다는 이제 상고사에 관심이 있다든가 뭐 환단고기 맞아요, 저도 이제 맞아요. 환단고기 한때 빠져 있었어요.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든가 그런 쪽이고 사실은 이 우리는 솔직히 넋이란 말을 많이 써요. 넋, 우리 그치. 민족적으로 넋. 너 와. 넋이여 영이여 넋이여 넋이여, 뭐 이런 식의 말을 그렇지. 쓰고 혼 그러면 이거는 이미 죽은 다음에 그 상고사 혼백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상고사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근현대사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상고사도 이번 교과서 국정화 여기에 굉장히 큰 문제로 올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지난번 얘기했잖아. 그것이 김정배 위원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방이 다 지뢰밭이야. 사방이 다 지뢰밭.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때? 혼입이 정상. 예. 자, 그래서 오늘은 혼이 비정상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대통령은 진실한 사람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희들이 볼 때 이분은 진짜 혼이 비정상인 게 아닌가. 혼입이 예. 정상. 이런 분들을 묶어서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물어주세요. 과감하게. 혼이 예. 정상이십니까? 이렇게. 백들의 혼은 정상이십니까? 예. 그리고 말미에 가서 되게 웃긴다. 말미에 가서 이제 혼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진단 키트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 혼이 가장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한 분이 있었죠. 경제평론가답게 이분을 한번 진단을 해주시죠. 정말 여러분께서 보실 때 깜짝 놀라실 텐데요. 깜짝 놀라실 텐데요.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한국투자공사라고요. 예. 투자공사의 이제는 전 사장, 그땐 사장, 안홍철 전 사장 이야기입니다. 예. 뭐냐면 65이나 먹으셨어요. 이 투자공사가 뭐냐, 한국투자공사가 뭐냐면 왜 국민연금이라든지 세금으로 만든 펀드 있잖아요. 투자하고 해서 수익 걷어들이고 이런 데예요. 그런데 이게 엉뚱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LA 다저스 막 가가지고 막 뭐 여기 뭐 펀드 했다 뭐 이래 공개하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이 이상하다는 거야. 일을 이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기 자기 딸이 재직하는 회사에다가 무려 3억 달러 투자하고 예. 웃기지도 않아. 외국 나가서 뭐 이 98만 원짜리 호텔 뭐 그럴 수 있지? 예약을 했는데 그 호텔에서 2천만 원짜리 스위트룸을 줬어. 왜? 그 한국투자공사에서 자기 호텔 투자하라고. 그것도 받아 먹었네. 연봉이 최고예요. 대한민국 최고예요. 공직자 중에. 그런데 오죽했으면은 그때 그래서 막 야당들이 막 들고 나왔거든. 사퇴해라. 콧방귀도 안 끼더니 하도 내부에서 비리니 뭐니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감사원에서 감사할 거다라고 하니까 도망갔어요. 그만뒀어요. 그런데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있다가 이렇게 뭐 공산이 이런 데로 내려가신 분들은 업무 추진부를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야 갑자기? 이상해. 몰라. 그 한 맺힌 거 거기서 다 쓰나 봐. 그러니까 잘됐다. 잘됐다. 내 있을 동안 확 쓰자. 있을 동안 그리고 있을 동안 다 심자. 다 심자. 맞아. 최경환 부총리께서도 뭐 자기 비서했던 사람을 인턴 확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 이분도 보면은 딸도 사실은 그 이 3억 달러 이렇게 투자해주는 그런 조건을 해가지고 딸이 거의 취직한 걸로 지금 의혹을 사고 있잖아요. 네, 의혹을 사고 있는 거죠. 딸도 집어넣고.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이분이 뭐 그 예전에 그 뭐 이명박 정권 때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주로 노무현 대통령을 욕하는 걸로 유명해가지고 그렇죠. 인정받았다면서요? 보통 이렇게 그 노빠 종북 노빠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북 하수인.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입에 담기 이 어려운 욕들을 그렇게 잘하시네. 입이 거시네. 그러니까 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능력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욕을 잘하는 거야? 욕 잘하고 업무 추진비 많이 쓰고 위에서 그 꽂으라는데 돈 꽂아주고 그러면서 회사는 망하고 국민은 가난해지고 지 딸은 들어가고 그래놓고서는 감사 들어가니까 사표 딱 쓰고 도망가는 거야. 근데 감사원에서 여기 이사라 안홍철 씨를 징계를 못해요. 왜? 그만뒀으니까 징계 못 두죠.
그래서 오죽오죽 가제는 개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징계를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인간 이런 사람 공공기관의 취임을 제한해야 한다 그러고 감사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찬성. 일단 감사원이 뭐 지금이라도 이런 파렴치한 정말 공공의 위치에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 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지고요. 맞아요. 이런 건 블랙리스트 좀 돌아도 돼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진짜. 예? 이건 문제다. 이건 범죄자예요. 범죄자. 맞아. 배임 범죄자예요. 어떻게 해서든 세워가지고 구상권 청구해서 돈 다 받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원래 취업 규칙 같은 데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하기에 모든 취업 규칙에 다 나와 있어. 다시 받아들여야 돼. 하면 돼. 하면 왜 안 해? 왜 규정이 없다고 안 하는 거야? 해야지. 그리고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마구마구 여기저기 이렇게 투자를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계좌를 뒤져보면은 뭔가 구린 게 나오지 않을까? 나와. 근데 계좌는 라고? 안 받아 이 사람아. 아 촌스럽게. 아니 계좌가 아니라도 차명 계좌라도 아니면 또 차명 계좌도 뭐라도 요즘에는 안 이렇게 좀 받아. 이렇게 하면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차명 계좌 요즘에 안 받아. 검찰이 하여튼 뭐 이렇게 하면 뭐 나올 것 요즘에는 같아. 어떤 식으로 받는 줄 어떻게 알아요? 받아? 어? 상품권? 그러니까 딸 집어넣기. 이런 거 아주 중요한 거야. 오. 딸 집어넣기. 그러니까 평생 딸에게 그 뇌물을 주는 거나 밀어주는 마찬가지잖아. 거. 그치. 그다음에 또 어떤 거냐면 노후 보장하기. 노후 또 여기서 보장. 그만두잖아. 조금 있으면 딴 데 무슨 회사로 들어가. 오. 뭐 그러니까- 그런데 뭐 사회이사 뭐 이런 걸로 들어간다. 그치. 이런 걸로 주는 거야. 누가 촌스럽게 저 계좌로 입금을 해줘. 내가 좀 촌스러워. 이게 흔적이 남아요 계좌는. 오케이. 그래도 금융실명제인데. 자 일단 안홍철 대개혼은 정상입니까? 혼을 좀 챙기세요. 혼입이 예, 정상. 혼이 어디로 팔린 것 같아. 예, 참 무섭습니다. 예. 저기요, 내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않고 있으면 이 돈이라고 하는 사탄이 우리의 혼을 사먹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혼이 비정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쭉 이렇게 읊어봅시다. 읊어봅시다. 두 번째. 이분도 혼이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은 게 예.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아, 내가 참 이기권 고용부. 이분을 갖고 의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불경스럽기도 한데 그렇지. 사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면은 노동자들 노동자들을 위해서. 예,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 예. 근데 왜 이분이 혼이 비정상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이거는 우리 그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렇게 넓게 봐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박원순을 씹는 거예요. 박원순 아니 잠깐 여기서 왜 서울시장. 갑자기 박원순 시장이 나와? 그러니까 뭐냐면은 참 이쪽 혼입이 정상인 사람들은 예. 이게 꼼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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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위해서? 엄마 닭을 위해서. 어미닭을 위해서. 얄리들이 꼼꼼해. 오, 얘네들 진짜 기특하다 기특해. 기특해. 아 참. 왜냐하면은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취업 절벽 앞에선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 보장 사업에 9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즉 청년 수당이라는 거를 준비했거든요. 나 요거 좀 불만인데 솔직히. 왜요? 난 이재명 시장 안이 더 좋던데. 그렇죠. 뭐 이재명 시장도 3년 이상 거주한 뭐 19세에서 24세 청년들 여기에 대해서 1만 명의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이야기했죠. 그렇죠. 다 근데 기준이 있어. 이렇게 이게 다 뭐냐면은 이제 청년들이 사실은 일자리를 구하기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상하게도 청년들이 그렇게 정말 저소득층이 많은데 잡히진 않아. 왜냐하면 부양해주는 사람이 어떻게든 연결 있고 이렇게 되니까 아예 이 청년들한테 좀 어느 정도 최소한 어디 갈 때 차비라도 좀 낼 그럼 수 있게 당연하지. 그렇게 해주자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잖아요. 왜 맨날 돈이 없으니까 집안에만 그냥 파묻혀 있고 나가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사람 진짜 성격 이상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 그런 것들 나와서 그런 그래서 사람, 예, 그런- 실제로 서울시에서 그런 분들 전화하라고 막 연락하고 그래요. 찾아서 전화하라고. 저도 팟캐스트 가서 막 서울시 팟캐스트는 전화하세요. 뭐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환으로 청년 수당이에요 이게. 그랬더니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잠깐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혼이 정상이라면 이런 일들을 갖다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아니 고용노동부가 해야 될 일을 그걸 잘 대신해 지자체가 주잖아. 도와주고 그럼 있잖아. 당연하지. 근데 뭐라 그러셨어? 방해하고 있는 거지. 뭐라고? 지자체의 청년 수당 응. 그리고 뭐 저 성남의 배당이죠. 그거 맞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해요. 왜 맞지 않냐? 지금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융합적 취업 지원 정책이 있는 상황에서 그게 제대로 돌아가면 이렇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각 지자체가 별도의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아주 점잖게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은 니네 하는 거 눈에 꼽으기 싫어.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보면은 이 복지의 어떤 그 구조를 조정하겠다고 요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중복 지원되는 걸 갖다 걷어내겠다. 야, 근데 내가 이거 지금 나 알아. 솔직히 말해서 중복 지원이라고 하는 말을 겉으로 보기엔 되게 멋있어. 얘한테 지원해주는 돈이 있는데 또 지원해주는 게 있어. 그런데 중복 지원이라고 하는 그 범위를 넓게 잡으면 어떤 것도 중복 지원이 되는 줄 알아요? 뭐요? 노인들한테 기초수당 지급하지. 그치. 그런데 노인들한테 또 연금 들어가지. 또 그다음 노인들한테 지자체마다 뭐 차비니 이런 거 지원하지. 그렇지. 다 중복 지원이야? 다 중복 지원이냐? 다 중복 지원이야? 자, 제가 말씀드릴게. 왜 이게 문제냐면 얼마 전에 여러분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정신대 할머니들 생활임금 생활 비용 되는 거 지자체에서 그거 했는데 그거 중복 지원이라고. 중복 지원을 깎으라고 한 거잖아요. 깜짝 놀라셨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외놈 정부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야. 야,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뭐냐면은 그 원인이 여기네. 중복 지원이라고 해서 깎아버린 거예요. 그래 나중에 또 되살리긴 했지. 왜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하냐면 중앙정부가 충분한 예산과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지자체 안 했을 거야. 중앙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없으니까 지자체가 보완적으로 도와주는 거거든. 그게 몇 퍼센트냐면은 작년에 2014년에 164조 원 중에 0.6%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 안에서 중복되는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복지가 늘어나면 뭐 재정이 아니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건 중복 지원이 아니에요 사실상. 왜냐하면 정부는 이제 국회 차원에서 뭔가를 배분하고 이러잖아요. 그럼요. 예. 예산을. 그러다 보면은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것이 정말 의지가 있다고 해도 빠지는 부분이 생겨. 그럼 당연하지. 충분히 법적인 근거가 없다든가 예, 이런 거. 그런 걸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거야. 보완해 주는 거야. 이게 어떻게 중복 지원이야?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지. 그런데 그게 이렇게 돈이 그렇게 많이 나간다고 막 호들갑 떠는 거야. 그래서 복지 재정이 지자체 복지 재정이 흔들린다. 164조 원의 0.6%그 안에서 중복되는 거라니까.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진짜 이건? 아니 여보세요. 전투기 만드는 사업이 18조야. 진짜 나 진짜. 4대강에 22조 썼잖아. 정말 이거 좀 푼돈밖에 안 되는 돈 아닙니까 그래요. 이거?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얘기를 해. 방해를 하는 거 방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거는 솔직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얄리로서 얘기야. 야, 병아리로서 얘기해요. 얄리. 엄마 나 좀 봐주세요. 장관 그만두면은 대구에서 국회의원 하고 싶은데 이런 거 아니야 사실은. 그럼 그렇지. 근데 문제는 아니라면 뭐 말고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의 견해입니다.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청년 수당이 파괴력이 있거든. 이게 아젠다로 던진 거야. 그거를 막으려고 한 건데. 아니,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도 이거 검토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검토하고 있는데. 있었어요. 남경필 지사. 지금 모르겠어. 근데 남경필 지사가 비박이잖아 또. 그렇죠? 이게 야당에서 하니까 약간 미린 거거든. 네. 그러니까 여당에서 하면 또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다가 뜨아한 게 있어. 네. 뭐냐? 2011년도에 예. 박근혜 그때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 예. 이미 이 청장년층의 구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취업 활동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가 나온 거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박적박 그러니까 박근혜의 적은 박근혜다. 왜? 과거의 박근혜의 말로 다 지금 현재의 박근혜를 비판할 수 있어. 이거 뭐야? 쪽팔려. 쪽팔려. 사람이 바뀐 건가? 사람이 바뀌나 봐. 혼입이 정상. 혼이 바뀌었어? 혼입이 정상. 그 자리에 올라오면 혼이 바뀌나 봐. 네, 맞아요. 그 이런 자리에 세상에 올라오면. 빙의 되셨구나. 이렇게 비슷하게 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뿐만 아니라 비슷하게 얘기했어. 김무성, 원유철, 이인재 이 아저씨는 진짜 심하게 얘기하네. 이 사람이 지금 그 여당의 노동위원회 위원장인가 그렇죠? 예, 맞아요. 그 되게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뭐 사회 혼란은 몰고 올 위험한 방에서 발상이고 아니, 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평가 같대.
아니 청년수당이 아편이야? 아편 같대. 청년수당을 안 주면 오히려 아편 먹어. 진짜 그럼 죽을 지금 판인데. 그 공황장애를 갖다가 그냥 벗어나기 힘들어서 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 그러면 지난 대선 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지급하겠다는 노인들한테 아편 준 거야? 아편 준가? 아 그래서 와. 이 아편이니까 위험하다고 생각돼가지고 나중에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뒤집은 거구나. 아 그런 거구나. 와우 놀라. 와우. 허니비 정상. 언빌리버블. 예, 허니비 unbelievable. 정상. 참 대단합니다. 야, 대단하다. 이 정권 진짜 대단해요. 아씨 입에서 욕이 나오는데. 예. 아무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혼이 비정상으로 꼽힌 분이 보니까 국사편찬위원장. 네, 그쵸? 김정배를 네. 비롯한 그 일군의 무리들, 일군의 얄리들, 무리들. 얄리들, 거기도 얄리들이야? 얄리들. 거기는 얄리의 또 얄리 아니야? 자, 얄리의 또 얄리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국정화 하겠다. 행정 예고일은 10월 12일만 하더라도 지필진 공개가 원칙이었습니다. 그때 그렇죠. 큰 소리 빵빵 쳤죠. 예. 다 투명하게 진행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근데 그게 투명하게 진행하겠다 얘기하고 있을 때 TF가 또 하고 있었던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게 투명하냐? 참, 진짜. 그때부터 투명하지 않았어. 그렇지. 그리고 심지어는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11월 3일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 하기 전에 집필부터 발행까지 교과서 개발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라고 얄리얄리쇼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세상에 몇 명의 공모했는지도 안 밝혀. 이게 뭐냐? 아니, 봐봐. 25명을 원래는 공모로 지필진. 뽑겠다 그랬잖아요. 지필진들을. 네. 그런데 공모를 몇 명이 들어왔는지 이 정도는 밝히는 게 기본 아니에요? 투명하다. 그 사람 이름 누군지는 이건 밝히지 않아도 돼. 근데 몇 명이 왔는지는 밝혀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안 밝혀. 하도 기가 막히니까 예. 야당에서 예. 야 인가적 진짜 너무한다 니네 유신 때도 공개했다. 그렇지. 유신 때도 공개했는데 니네 지금 뭐 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국사편찬위원회를 국사정보원이다. 국사정보원.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우리 그 원내대표, 야당 원내대표 있잖아요. 네, 이종걸 이종걸 원내대표. 원내대표. 이분이 센스 있는 발언들이 좀 있어. 근데 국사정보원이래. 그때 예. 왜 근데 2년 전에 하셨어요? 그때 받으셨어야 되는데. 뭘? 아니 그때 청와대 들어갔을 때 예. 그때 왜 저한테 2년 전에 하셨어요? 예. 예, 이렇게 얘기했잖아. 네. 그때 이종걸 그때는 연인 줄 알았죠. 아, 이제 봤더니 어미닭이네. 예. 아 그렇게 쳤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아쉽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여보세요. 네. 또 내가 농담했다고 거기다 대고 지금. 아저씨 따라하는 거야. 아니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품위 있는 말을 사용하셔야지.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은 왜 품위 있는 말을 사용 안 해? 난 그게 진짜. 내가 보기에는 아랫줄을 읽으신 거야. 예, 아, 혼이 뭐 없는 뭐 혼이 뭐 나간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밑에 줄에 비정상 세상이 비정상. 그래서 혼이 비정상 이렇게 옛날에 소설이에요 소설. 예. 이건 이제 팩트. 옛날에 예. 김영삼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요. 예. 옆에 한 사람이 항상 대기하고 있었어요. 왜요? 그 사람이 원래 이제 좀 뭐 이렇게 경호원이나 그런 줄 알았어. 네.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은 이렇게 연설하다가 2장을 넘긴대. 가끔. 근데 가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읽는다는 거야. 그 옆에 있다가 2장 넘기고 얼른 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 서 있었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내려오고 있었다. 아 우리 대통령께서도 예전에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어야 돼.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직을 대통령직을 이러신 분이기 때문에 신나. 또 그 박군 생각하면. 벌꿀 유명하잖아요. 이런 뭐 산소가스 뭐 산소가스. 이런 그러니까 분명히 혼이 비정상이라고 이 밑에 유행어를 이제 만드신 게 아니라 밑에 잘못 읽은 게 비정상. 아닌가. 혼이 뭐 나갔다 우리가 그 정도로 뭐 우리가 그 정도로 이해해 드립시다. 근데 어쨌든 지금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거를 번복하고 있어요. 아직 말이 안 돼요. 지금 집필진 구성도 집필진 그렇고. 구성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올바른 역사에 대해서 그 총리가 제시했던 그 담화문 그대로 네. 뭐 내용을 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사실은 교과서를 갖다가 왜곡해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선언 같은 건데, 근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면 또 오리발을 내밀고 이러시더라고요. 거짓말 많이 했어요. 예. 10월 14일에는 교학사 집필지는 배제한다. 심지어 교학사 집필지는 배제한다고까지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배제될까요?
아니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좀 한참 한 보름 20일 지났나? 11월 4일에는 엉뚱한 말을 하죠. 예. 특정인 검역에서는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진 않았다. 뭐야 내가 그러면 잘못 들었나? 잘못 들었나 그다음에 보다? 또 최근에 국사편찬위원회와 교육부에서 이렇게 교과서 내용을 그러니까 이걸 갖다 교육 과정이라 그러잖아요. 교육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좀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뭘 교육 과정에 반영하고 뭘 뺄까 이런 걸 논의하는 기구가 있어요. 이게 예. 민간 회의 테이블이야. 예. 근데 여기에 갑자기 난데없이 이 보수적 학부모 단체, 예. 보수적 학부모 단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논의를 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바꾸자. 이런 건국으로. 얘기를 갖다 막 한 거야.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일단 그거를 통과시키려고 사람들을 갖다 그렇게 갑자기 바꾼 거야. 그래 바꾼 것까지 좋아. 근데 이게 예전에 내가 말했던 것처럼 문화부에서 꼼수를 부렸지만 안 된 것처럼 네. 심의위원 중에서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럼. 많았던 거야. 12명 중에서 3명만 찬성하고 나머지가 반대했어. 그런데 너무 웃긴 거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그대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근데 대한민국 수립으로 합의를 했다 그러고 그걸 발표해버렸어. 거짓말하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되면 이거는 뉴라이트의 의사가 고스란히 애둘러서 반영된 거 아니야. 그러네. 자,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하는 말은 뭐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그때 수립됐다고 하는데 임시정부를 얼른하라는 아니 거야. 1919년 그거 뭐 이게 다 헌법에까지 나와 있는데 그걸 그렇게 했다고? 참 미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표기했다. 아니 지금 보수 언론에서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보도 다 했어요. 아우 얄리들 진짜. 이씨. 아니 도대체 이런 꼼수들을 써가면서 계속 그러니 보세요. 이런 꼼수를 쓰는데 수적으로 밀릴 것이 뻔하지. 네. 그리고 가가지고 꼼수에 내가 직접 심의하고 사인한 자료가 아닌 내용이 들어가고 발표가 돼. 그럼 뭐 그거는 나라에서 다 그렇게 정권에서 권력에서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해버리는 거 이런데 아니야. 그럼 그 편찬하시는 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하겠어요? 이렇게 되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혼이 정상이지 않은 분들만 지금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 헌입이 정상. 예. 심지어는 뉴라이트 내부에서도 예.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야. 어떤 반대가? 그러니까 국정화 반대 목소리가 뉴라이트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거야 지금. 왜냐면 자기 마음대로 못 쓸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하죠. 왜냐면은 그 눈에 불을 켜고 볼 거 아니야. 우리는 진짜 눈에 불을 켜고 볼 거야. 그리고 대한교과서에 더 진짜 적나라하게 쓸 거야. 나는 세상에 요즘엔 밴드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이런 허위 사실이 막 유포되고 있잖아요. 예. 교과서의 내용이 어떻다 저떻다 그러면서 네. 미국사 교과서에 보면은 카네기니 록펠러니 이런 사람들이 써져 있는데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정주영이니 이런 사람들이 써 있지 않다라고 이병철이니 이런 뭐 사람이 여기 안 나왔다. 야 이병철이 한 친일 짓을 좀 적어볼까? 정주영이 하신 안 적어주는 게 고마울 여보세요. 텐데. 정주영 저 회장이 하신 친일 일들을 한번 적어봐. 친일만 했을까? 그럼 독재 부역 좀 적어봐. 부역했던 거 적어볼까 진짜? 여보세요. 그 교과서에 안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 그리고 무슨 산업화를 우리가 비하해? 아니 우리 산업화에 대해서 누가 비한 적 있어? 아니 우리 다시 얘기하자. 전태일은 들어가는데 어. 정주영은 아니 그 전태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 사람이 했던 그런 이 영향들이 그 이후에 역사를 바꿀 만큼 역사를 만들었기 때문이잖아요. 물론 정주영 씨도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했지만 역사를 바꿨습니까? 유조선을 갖다 빵꾸내 가지고 이렇게 가라앉혀서 간척을 갖다 하는 그러니까 국토를 바꿨긴 했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우리 맛있는 수다에서 얘기할게요.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 그렇지. 존중합니다. 존경해요. 예.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고 또 이후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온몸 던져서 사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도 존경하고 이 두 가지 역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있는 그대로의 역사로 우리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병철 회장 기록하다 보면 사카린 밀수 사건도 기록해야 되는데. 그대로 하지 뭐. 사카린 밀수 해봐? 그러면 또 박정희 대통령 얘기 나오는데 그리고 또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 89년도에 시카테러 그거 얘기할까? 그러니까. 그대로 들어가거든? 그 정주영 저 회장 같은 경우는 나중에 소떼 몰고 북에 갔잖아. 그거 할까? 그래가지고 금강산 따낸 거 아니야. 이런 얘기 고스란히 적어봐. 그러면은 댁들이 그걸 막은 것들 종북 이런 것들과 또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 어떻게 쓰든지
편파적으로 그 완전히 그 뭐 왜곡해서 쓰지 않는 한 사실 교과서에 담을 수 있는 건 적절한 수준이라고 하는 부분을 합의하다 보면은 그런 그럼요. 내용들이 빠질 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맞아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걸 이제 가지고. 엉뚱하게 뭐 카네기 록펠러 얘기하면서 여보세요, 카네기 록펠러도요 잘못한 것들은 잘못했다고 다 기록이 돼 있고 미국사 교과서라고 하는 것도 국정이 아니에요. 카네기 록펠러가 얼마나 나와 있는 교과서도 있고 안 나와 있는 교과서도 그 있어. 얼마나 지독한 그 노동자들 탄압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포드 자동차가 포드 아 요즘 광고 봐. 포드가 기계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대. 여보세요. 진짜 아이고 컨베이어 정말. 벨트라고 하는 게 그 휴식이라고 하는 걸 없애기 위해서 포디즘 만든 포디즘 거야. 진짜 아이고 포디즘 이거 저 사람이 기계가 되는 거야 기계가 이런 정말 이런 답답하네. 거서 아 진짜. 시간이 뭐 굉장히 많이 갔네요. 예 어쨌든 예, 자 아무튼- 혼입이 정상 혼입이 정상. 혼입이 정상 예. 김정배 국사편찬 위원장님 뭐 축하드려요. 한번 스스로한테 예, 질문을 좀 해보세요. 내가 나의 혼은 정상인가? 그런데 최근에 예. 그 혼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예. 그런 일종의 키트가 돌아다닌다는 소문 들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 보셨잖아. 내가 진박인지 가박인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키트. 나 그거 준비 못했어. 예. 예. 요즘 진박, 가박, 신박, 짤박, 용박 뭐 별 박들이 많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에는 그 특히 이 대통령께서 뭔가 얘기를 하거나 뭔가 움직일 때마다 예. 이 친박의 계보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친박의 그런데 계보가. 처음에는 친박밖에 없었어. 근데 친박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이명박 그 대통령이 딱 되니까 친박이라는 사람들이 그 이명박계로 넘어가. 탈박이네. 탈박이지. 아. 그랬다가 다시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 박근혜 대통령이 또 그 당선되고 후보가 나서? 되니까 월박이라고 해가지고 친이계 있던 사람들까지 넘어와. 월박. 뭐 이러면서 막 박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는데 최근 들어서 주목받고 있는 게 너는 진박이냐 가박이냐. 이 진박이 뭐냐? 네. 진실된 친박이라는 거야. 대통령이 그러셨잖아. 진실된 사람만 밀어주세요. 배신자는 밀어주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부터 진박. 이런 용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럼 자. 가박은 뭐냐? 진실되게 온 마음으로 대통령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선거에 필요해서 가짜로 친박 행세를 하는 용박이라고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박근혜를 이용하는 그래서 용박이라고 하는 가박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진박과 가박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키트가 등장했다는 여기 거야. 있습니다. 예. 자, 진박과 가박 자가진단법. 예. 자가진단법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리고 김성수 평론가 대표로 한번 얘기를 아, 해주세요. 저는 참고로 진단을 중지하세요. 예, 진단은 20개 항목으로 가는데 중간에 보면은 그걸 선택하면은 진단을 중지해야 되는 예. 항목이 있어요. 그게 12번인가? 유승민 원내대표가 가봅시다. 요거 하나 먼저 얘기하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을 지지한 사람은 진단을 중지해야 됩니다. 거기서. 예. 웃긴다. 그냥 무조건 박이 아닌 거야. 박이 아닌 거야. 예. 자, 첫 번째. 하루에 담배 한 갑 이상 피운다. 1번. 그러면 진박이 아니에요. 진박이 아니야. 왜? 담배는 몸에 그러니까 금연을 하시도록 우리 어미다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런 하여와 같은 은혜를 거절하고 담배를 피우고 있어? 이 사람이 정말 네, 미안해요. 예. 2번 5.16은 쿠데타다. 이게 진박입니까? 가박입니까? 아니 이런 거를 5개 이상 선택하게 되면 가박이라고 하는 가박이라는 거예요. 거지. 예. 쿠데타야. 3번 유신은 구국의 결단이다. 족가라. 4. 국립묘지를 연 2회 이상 간다. 이걸 다 읽어주실 거예요. 근데 다 읽으려고. 아이 뭐 다 읽지 마세요. 그냥 재밌는 거 한두 개만 해봐. 근데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었어요. 나는 진심으로 무대가 대통령이길 바란다. 그렇게 되면 또 진단을 중지하세요. 여기 있다. 예, 그다음에 유승민 원내대표의 선친상가에 조화 또는 문상을 했다. 이걸 네. 2개로 쳐주는 거야. 예. 항목이 2개를 선택한 것 같아요. 2개를 그러면 가박이라는 거지. 가관입니다. 이것도 있어. 가관. 나는 진실된 사람이다. 예, 이런 거 선택하면 가박이에요. 왜냐? 내가 진실됐다고 하면은 진실됐다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 난 우주의 기운을 가끔 느낀다. 예. 이게 진단 키트로 요즘 많이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정치를 희화화하는 겁니다. 사실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죠. 네, 정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정치로 수렴이 되잖아요. 이게 정치예요. 네, 이게 정치예요. 그래서 그 정치를 네.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의 근저를 바꿔낼 수 있는 것,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정책으로서 우리들의 미래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희화화되고 뭐 염증을 느끼게 되고 혐오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정치에서 다 멀어져. 그러면 자기들끼리만 딱 모여가지고 밀실에서 자기네들끼리만 해가지고 모든 이권을 갖다 가져가게 되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투표를 할 의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투표할 의지가 없어지면은 누가 유리한 줄 아세요? 누군가 유리하겠지, 그렇지? 누가 가져가야겠지. 그렇죠. 그걸 노리는 거예요. 예. 예. 자, 아무튼, 어쨌든 혼입이 정상. 이분들도 혼이 비정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진박, 가박을 나누는 이 진단 키트 이것들을 사용을 해서 내가 진박인지를 확인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절대로 혼이 정상인 것 같지 않습니다. 확인받고 싶어요. 혹은 자기가 진박이라고 어떻게 낙점을 받으시는 분들 제가 보기에는 혼이 정상이진 않지 않나. KBS 사장. 예. 아니 그런 식으로 또 단정지어서 얘기하시면 안 되죠. 명예훼손 하시면 단정은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단정은 아니고요. 그냥 소설 쓰신 거죠? 이 사람이 시켰어요. 추측. 뭐 내가 언제 그렇게 없는 말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저를 모욕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자, 아무튼 혼입이 정상. 오늘 이제 혼이 비정상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 하에서 예. 거칠게 그 정치계의 혼이 비정상인 분들을 다뤄봤습니다. 네, 시간이 좀 더 그런데 있으니까 네, 최근에 이분도 혼이 비정상이 아니냐 그러면서 강력하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게요? 너의 한마디 말도 내가 헐러링하고 이거 다 그 노래를 내놨어. 너무 왜 갑자기 이렇게 노래를 못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너의 한마디 말 좋잖아, 이쁘잖아. 아니 아이유가 이쁜 건 다 알겠는데 노래 꽤 잘했잖아. 요즘에 합창단 안 나간다더니 근데 이렇게. 당신한테 먹으면서 지금 목이 안 돼 지금. 그래요? 아이유가 요즘에 또 논란입니다. 장기가 좋겠다. 아이유의 혼은 비정상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 제재 논란이 뭔지 좀 얘기 좀 예. 해주세요. 아이유가 23이라고 하는 새 앨범을 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타이틀곡이 23이고 서브 타이틀곡이 제재야. 그런데 이 제재라고 하는 곡이 나의 나이 모래민지 나무의 제재를 이게 5살입니다. 성적 대상화시킨 그런 가사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유는 소아성애를 지금 막 이렇게 상품으로 이용을 해서 팔아먹고 있다. 이러면서 아이유의 혼은 비정상이다. 그러니까 이 비정상인 음원은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아이유가 이뻐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마눌님, 예, 죄송합니다. 예. 저기요. 제가 이제 23이라고 하는 비디오를 다 보고 그리고 보셨어요? 예, 제재라고 하는 그런 가사들을 다 봤는데 수준이 어때요? 기본적으로 수준이 정말 높습니다. 높아요? 지금 깜짝 놀란 게 보긴 봤는데 난 잘 몰라서 그래. 아이유의 23이라고 하는 노래 또 제재라는 노래를 들어봤다 봤더니 곡이 너무 좋아. 좋아? 그래서 아이유의 갈증을 이해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전까지 저는 사실 아이유가 처음 등장했었을 때 또 하나의 여고생 뭐 그 아이돌 꼭두각시가 같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지. 했었어요. 솔직히 어. 문화평론가로서 좀 까칠하게 보는 게 있어. 그렇지만 그래요. 또 하나의 꼭두각시가 나온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유가 분홍신이라고 하는 판을 맞다. 내면서부터 그때서부터 조금씩. 그때서부터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해.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분홍신이라고 하는 동화의 이 신화가 뭡니까? 그 신발을 신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끊임없이 춤추게 춤을 춰야 되지. 돼요. 그렇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뭘 의미하는 거야? 뭘 의미하긴요. 나는 나의 정체성이 있다. 근데 나를 지금 춤추게 하고 나를 그렇게 대중 하는구나. 앞에서 이렇게 하게끔 만드는 어떤 시스템이 시스템.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항의하는 거구나. 항의라기보다 그걸 자각을 하는 거야. 스스로 느낀다. 내 발에 분홍신이 신겨져 있네. 근데 이 분홍신이 예쁘기도 해. 오. 예쁘기도 해. 왜냐면 처음에 분홍신을 갖다 딱 신는 것은 예뻐 보여서 신는 거예요. 그렇지, 당연하지. 그리고 누구든 스타가 되기 싫어하겠어? 인기 있고 돈도 최소한, 벌고. 이렇게 우리 당당한 최유한 씨 같은 경우도 네. 예능에만 나가면 사람이 뭐 표정이 달라져요. 막 그 예능에 나가서 자기한테 분홍신이 신겨지면은 뭔가 좀 더 영향력이 생길 거라는 기대를 하는 거지. 이렇게 씹는 거냐? 살림도 나아질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씹을래?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분홍신을 한국말 보면 나가서 얘기했다 그래. 먹음직도 예. 하고 보암직도 하지 하잖아.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영혼을 뺏기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분홍신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부터 자각을 한다 스스로. 자아 정체성을 갖다가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하나 보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23이라고 하는 자기 나이를 딱 선언을 하는 거야.
왜 선언하겠어요? 이제 알았구나. 아이유 그렇죠. 내가 이제 이제 지금 알았어. 성인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스스로 내가 얘기해서 장기하랑 깨달았어. 연애를 하던 어. 뭐 은영이랑 연애를 하던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오. 사실은 좀 세게 뭐 관객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팬들이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팬들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일본 평을. 아니 팬들한테 지금 무슨 엉까는 거냐? 엉까? 팬들이 원하는 아이유는 이런 모습이 아니야. 이런 불편한 음악을 한다거나 야, 이런 불편한 가사를 하는 게 삼단고음하고 막 그렇지. 이렇게 앞에서 예쁘게 내 소녀처럼 이렇게. 삼촌 사랑해요. 얄리들이 어미닭한테 얘기하듯이 삼촌 사랑해요. 이렇게 해주는 걸 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제라고 하는 그 가사를 들여다보면 나의 오렌지 나무의 제제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화 연구에서 나오는 이론들을 보면 이거는 2차적인 저작물이라고 봐야 돼요. 2차 저작물. 오케이. 그러니까 제제를 그냥 갖고 와서 제제의 마음을 노래하거나 예를 들어서 모모는 철부지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예, 철부지. 네, 그건 소설 모모가 아닙니다. 네. 또 다른 모모가 있어요. 네, 네. 그 모모를 1차적으로 그냥 갖고 왔지만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이 들어가면서 소화한 자기만의 모모가 오케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맞아요. 그럼 2차적 저작물이 되는 거야. 네.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2차적 저작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인터뷰를 얘기를 하면서 내가 곧 제제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제의 모습이 나의 오렌지 나무의 제제의 모습이 아동학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 오렌지 나무에 기대가지고 민기뉴한테 자기의 고통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민기뉴를 괴롭히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울분이나 그런 상황을 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야. 좀 어렵긴 하다. 아이유가 예. 스스로를 발견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소아성애를 뭐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꼭 저렇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가? 그리고 어디 아이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희화시키냐 막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예. 이걸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근데 있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열심히 지탄받았던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 이거 퀴즈로 낼까? 뭔지 아세요? 나 진짜 몰라. 네, 도간입니다. 아, 맞다. 도간이었구나. 예, 도간이라고 하는 영화가 실제로 아이들이 성적인 대상이 되게끔 표현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네이버 영화에 가가지고요, 그 비판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직까지도 감독에 대한 욕, 그리고 제작사에 대한 욕들이 난무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도가니를 보세요. 거기에 분명히 일부 장면은 끔찍한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있지. 그런 장면들이 그런 짓을 하라고 보여주는 하는 것이 겁니까? 아니지. 아니면 그 고통의 실체를 같이 느끼자고 하는 그렇지. 겁니까? 그리고 그 고통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지. 그건.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23이라고 하는 뮤직비디오 전체 내러티브를 보면 거기에 보면 많은 클리셰들이 소아성애를 다루는 영화들에서 뺏어왔어요. 클리셰가 뭐죠? 클리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뻔한 장면들. 뻔한 장면. 그러니까 일종의 공식화된 장면들. 오케이. 예. 어려운 요런 얘기 장면들. 쓰시길래. 예, 예. 요런 장면들. 예. 그런 것들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런 걸 갖고 와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 나를 여기에 가둬두지 말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나이스. 역시 나이스. 그러니까 아이유가 계속 가사에서 그렇게 던져요. 나는 솔직히 혼란스럽다. 나는 그냥 이쁨 받고 사랑받을 수도 있다. 아니 그냥 돈이나 벌까? 이런 얘기를 해. 그렇지만 나는 내가 성인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23의 가사예요. 23의 뮤직비디오가 그렇고 그리고 거기서 차용한 신화가 뭐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앨리스, 신화예요. 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걸 다 보여드리고 싶어 사실은. 그런데 보여드리면 저작권의 문제가 된다고 해서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서 저는 왜 굳이 이야기를 꺼냈냐면 그러니까 우리 나 그거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 최유한 평론가가 왜 굳이 이야기를 꺼내야 돼? 사실은요. 아이유에게 음원을 폐기해야 돼 라고 하는 얘기가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너희 교과서는 폐기해야 돼 라고 하는 목소리하고 사실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해석하는 것만 오라! 나의 오렌지 나무는 절대로 이렇게만 해석해야 돼! 어떻게 5살짜리 제자가 그렇게 불쌍한 애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 어떻게 그 제자한테 섹시하다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어? 그래요. 그렇게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맘대로 해석한 것은 폐기돼야 마땅해. 이게 바로 분석행위입니다. 실제로 전우용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번 사태를 놓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얘기했지. 물 좀 주소라고 하는 노래에서 네. 물고문을 연상된다고 그 금지곡. 그렇지. 예? 맞아요. 그리고 미인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는 특정 권력자의 여성 편력을 상징한다고 해서 금지곡. 유신 때 어. 박정희 얘기한 거지. 이거는 예. 검열하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놓고 그 해석만이 옳아 이렇게 제시한 걸 가지고 맞아요. 막 분석행위를 했던 거 아니야. 난도질을 쳤죠. 네, 맞아요. 보시면서 소화성애가 느껴지고 불편하시면 그냥 TV를 끄시면 되고요. 안 보시면 되고 시장 안에서 퇴출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폭력은 아닌가. 그리고 그 사실은- 악플을 엄청나게 달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그 악플 자체가 폭력입니다. 사실은 이 맛있는 수다에서 이 주제를 정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반대했거든요. 예. 저 의미는 알고 있지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반대했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양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보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해서 서로 이렇게 공통분모를 출현해가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요, 극단 생활을 할 때 반쪽 날개로 날아온 새라고 하는 연극을 공연했다가 예. 위안부 할머니한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왜냐? 그 작품 안에 위안부 위안부 중에 할머니. 한 분이 성매매를 하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취재해서 한 겁니다. 그런 분 있었어요. 불편할 수 있겠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말 생각하지 않고 모든 폭력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치, 예. 그런 대다수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보시기에 왜 저렇게 했어? 그렇지만 우리는 위안부들이 자발적인 의지를 가가지고 몸을 그게 팔았다라고 아니지.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지 아니죠. 않습니까? 예. 전체 안 속에서는 그 몸을 팔던 여자가 어떻게 나중에 나오는지 아세요? 그 돈들을 다 꼬이꼬이 모아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미 다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 나는 고국에 돌아가도 절대로 회복될 수 없어. 고국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볼지 뻔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랬어요. 드넓은 표현의 자유의 공간 속에서 민주주의를 만끽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우리 국정교과서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것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반대하는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예. 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표현의 자유가 드넓은 예. 민주주의 국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되길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발.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신선한 원두, 향긋한 커피가 있는 여기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카페 온에어. 국민 모두 함께하는 공간. 국민 TV 그리고 국민 카페. 달콤한 커피에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드립니다. 향기로운 커피가 있는 곳.
자유롭게 책도 볼 수 있고 사람 향기도 느낄 수 있는 넓은 문화 공간, 생생한 라이브 공연, 그리고 도심 속 작은 미술관까지 낭만이 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쉼터,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카페, 국민 카페 온에어.